싶었대.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엄마랑 얘기해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동물학대,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위인, 우리 아빠랑 고모가 하시는 가게가 있대. 가게를 취재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지프 퓰리처 신문기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고 싶다. 맞아요? 네. 그 퓰리처 상이 있잖아. 그치? 그 기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네요. 동물이,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가게를 취재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엄마랑 아빠랑 고모가 하시는 가게를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 굉장히 좀 실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엄마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시는 게 아니야? 네. 아빠랑 고모? 네. 자, 그 다음은 경현? 정현? 경현? 윤경현? 윤정현이야? 윤정현도 11살이네요. 신문기자에 가입하게 된 동기인 정현이가 신문기자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신문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과학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대요. 이 친구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 그래서 지금 옛날 것도 있지만 최근 뭐 과학계의 소식이나 이런 게 있잖아. 또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것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민이, 임성민 누구예요? 손 한번 번쩍 들어보자. 성민이는 신문기자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또 신문을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해외 기사, 특이한 개, 역시 동물을 좋아하고 그림에 대한 거, 그림에 대한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죠. 미술관을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온 소감을 한번 써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그린 그림, 뭐 어디에서 뭐 상을 받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취재해서 써본다든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최지희? 손 한번 번쩍? 누가 신문기자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신문기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신문기자를 체험하면서 진로를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자,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우리 동네의 특별한 사람들, 또 우리 동네의 맛집. 그래서 어린이 기자고 또 마을 신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네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 보면은 되게 특별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면 취재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혜원이는 인터뷰하면서 내 꿈에 대한 아나운서 경험을 키워가고 싶고 또 신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기사를 써보고 싶다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린이 신문 운영하면서 우리 동네에 직업 탐방을 한번 했었어. 그래서 파출소도 한번 가보고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생이 인터뷰를 해보고 그랬거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우리 동네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사를 쓰면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잘 모르는 걸 새로 알게 되고 나의 꿈을 좀 예측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김송희 친구 11살에 신문기사에 가입하게 된 동기 친한 친구가 신청해서 친구 따라 강남 왔어요. 근데 꼭 보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잘하더라고.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스포츠 기사래요. 스포츠 중에서도 어떤 부분? 음이라는데요. 음이라는? 뭐 야구, 축구, 뭐 우리 성남에도 FC 뭐 성남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구단이 새로 인수 받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배구도 있고. 선생님 여기 성남이 뭐가 유명하냐면 옛날부터 뭐가 유명한지 알아? 빵? 옷? 아니 스포츠 중에
있잖아. 왜 이렇게 하키 알아요? 아이스하키 말고 그냥 하키. 여기 공설운동장에 아이스하키 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정식적으로 세. 그래서 그 하키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중에서도 스포츠인을 만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주원이, 박주원, 누구야? 주원이. 아까 송이가 주원이를 따라온 거야? 저를 따라왔어요. 그런 거야? 네. 신문기자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친한 친구가 한다고 그랬고 신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선생님, 지인은 저를 따라. 그런 거야? 네가 3명을 데리고 온 거야? 자, 앞으로 스포츠 기사를 써보고 싶답니다. 서현이? 서현이. 서현이가 신문기자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내가 신문을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책상에 신문지를 깐 걸 읽어보았는데 재밌고 흥미로웠대. 재밌다.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우리 동네 사거리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취재하고 기사를 써보고 싶대요. 우리 동네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취재하려면 경찰서를 찾아갈 수도 있고 파출소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또 얻게 되지. 우연히 미술 시간에 깐 신문지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인이 바로 앞에. 글쓰기 좋아하고 꼭 한번 신문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문화재 같은 거를 써보고 싶대요. 사회와 관련된 기사. 문화재도 성남에도 문화재가 굉장히 많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성남 것만 써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윤지. 왜? 이름만 불러도 좋아? 자, 윤지는 학교에서 신청지를 보고 엄마랑 의논해서 신청을 했대요. 난 앞으로 사회적 기사, 또 황당하면서도 재밌는 기사, 예를 들면 민속촌에 알바 거지가 산다? 뭐 이런 기사를 취재해보고 싶대. 황당하면서 재밌는 기사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동네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은 태린이, 김태린 친구는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했대. 둘이 같이 썼구나. 정민이하고 태린이가. 정민이는 어디 있어요? 아직 안 왔어? 태린이는 글쓰기나 동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도 동물에 대해서 써보고 싶대요. 정민이는 피아노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기사를 써보고 싶대. 윤서는 신문기사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작가가 꿈이고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찾다 보니 알게 되었대요. 앞으로 써보고 싶은 기사는 동물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싶고 특히 애니멀 매거진 같은 강아지와 고양이에 관해서 소개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문을 제작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키워보면서 뭐 체험을 써봐도 좋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는 신문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마지막에 좀 자기소개인데 구광석? 광석이는 스포츠 미디어 센터를 보고 미디어 센터를 보고 하게 되고 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랑 실제로 가까운 스포츠가 있어요. 뭐 팀을 짜가지고 왜 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축구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 근데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숙제인가?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지난 시간에 그 숙제 해온 것 중에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상규, 강영규는 뉴스 인 미디어 아니면 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채린이는 가온놀이 이런 한글 뜻이 있구나. 무슨 일이든 세상의 중심이 되라. 시밀레, 영원한 친구, 한울, 바르고 진실한 울타리. 한울 신문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신문이야. 태평사동에서. 은가비,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하다. 늘 해랑, 늘 해와 같이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 해찬솔, 햇빛이 가득 차 더욱 푸른 소나무. 온세미로,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그린 날에, 그린 것처럼 아름다운 날개. 라온제나 기쁜 우리, 길 가운데. 뭐 이런 뜻이 있네요. 윤정현은 왁자지껄 신문.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연서는 우리 지구 이야기 또는 우리 신문, 행복 신문. 임성희는 위즈키즈? 잡지 이름이지 않아? 어린이 잡지? 그지? 위즈키즈. 어린이와 함께라는 뜻인가? 윤신이는 미리네, 빛글, 눈꽃, 한별나라. BSN, 분당 학생신문. 윤서는 빵스신문. 혜원이는 무지개신문, 함께 사는 이야기 등등 나오네요. 지금은 그냥 가칭으로 분당 어린이신문이라고 그냥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에는 신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고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카페에 다 가입했어요? 카페에 가입해서 저기를 남겨놨죠. 숙제는 따로 보지는 않고요. 그 멘토 언니가 오면은 정리해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아직 안 쓴 사람은 이렇게 에듀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숙제방이 있죠? 숙제방에 들어가서 글쓰기 누르고 글 남기면 돼요. 가장 재밌었던 일, 왠지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기사 쓰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해서 여러분이 뭔가 신문을 만들러 왔으면 뭔가 막 활동적으로 이렇게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하고 한동안은 이론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기사 쓰기에 필요한 지식을 하고 다음 주는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인터뷰 기사 할 때 서로 이 짝을 지어줄 거야. 짝을 지어주고 인터뷰해서 뭔가 글을 정리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재 계획서 쓰기까지 하고 쭉쭉 이렇게 있는데 약간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씩 참고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다 생각이 나고 기사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사 쓰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도 글쓰기잖아요. 그렇죠? 글쓰기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이제 많이 엄마들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기사를 쓸 때, 아니 기사가 아니라 책은 굉장히 많이 읽는데 얘가 글을 잘 못 쓴다. 뭐 이런 고민도 많이 있고 또 나는 글을 잘 못 쓴다. 뭐 이런 고민들이 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쓰기도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기사 쓰기 넘어갈게요. 글쓰기는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글로 써서 표현하는 일이에요. 쉽죠? 간단한 일이죠. 글쓰기는 왜 필요할까? 저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힘이 길러져요. 글을 쓰면. 그래서 제가 신문 그 기자 어린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거든요. 그런데 뭐 그 전에는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뭔가 본다고 하면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고 어떤 작품이 가장 다가오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어떤 것을 볼 때 굉장히 관찰하는 힘이 막 이렇게 길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자기 생활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떤 게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할 때 그냥 글을 한번 쭉쭉 써보세요. 일기를 매일매일 다 쓰죠? 일기 잘 쓰세요? 아니요. 잘 안 써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쓰나? 아니요. 왜 선생님 막 검사하고 그러잖아, 그치? 여기 안 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기 쓰는 것도 누가 강제로 막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그 정도 내가 한번 써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공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정리하고 관찰하고 뭐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이런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 논의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논의력, 글을 쓰다 보면은 뭔가 좀 상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앞뒤 전개가 좀 잘 맞아야 되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잘 이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힘이 좀 키워지고요. 또 뭔가 이렇게 좀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상상을 해서 뭔가 쓸 때 그런 게 좀 더 키워지겠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흔히들 기사 쓸 때 첫 문장을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 첫 문장에 첫 글자를 못 써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나도 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부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감은 어디든지 있다. 뭐 일기를 쓴다거나 우리가 기사를 쓴다거나 할 때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누가 여기다가 나한테 신나는 일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했을 때 신나는 감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어줬어. 다른 친구들도 숙제하면서 여러 가지 썼을 것 같은데 이런 감딱이라든가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그게 어떤 글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체험학습을 갔다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맛있게 밥을 먹었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글을 쓰면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눈을 뜨자인데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봐도 좋은 건지 모르고 재밌는 걸 봐도 재밌는지 모르는 뭔가 이렇게 좀 닫혀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글이 잘 안 써지겠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감성을 좀 깨워서 글을 쓰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막 엄청 멋진 작가처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 쓰는 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글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대신 자신감을 가지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확실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책을 막 계속 읽어줬어. 그냥 그림책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고 좋은 단어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휘력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를 고를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아는 게 한 개밖에 없으면 한 개를 쓰지만 5개를 알면 5개 중에 더 좋은 거를 골라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을 기르는 거는 독서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다양한 독서.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면 책이 그 분류 기호가 있는 거 아세요? 100번부터 몇 번까지 있지? 900번까지 있어요. 000부터 900번까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800. 000? 900번? 900번은 이제 역사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800은 문학을 좋아하지. 주로 여자친구들이 800을 되게 좋아해요. 400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400은 이제 순수가, 그치. 500번은 뭐지? 500번이 사회가? 기술과, 그치. 600번 때가 예술. 그렇죠. 오, 잘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0번 때를 좋아하는지, 900번 때를 좋아하는지 해서 너무 800번 때와 900번 때만 봤다. 한 번씩 400번 때도 한번 좀 찾아봐주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이제 보게 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빠르게 많이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읽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빠르게 많이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근데 그렇지. 천천히 많이 읽으면 제일 좋겠죠.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씹어 먹는 것처럼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뭘 읽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읽었다는 거에만 좀 만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자. 그래서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웃긴 거 뭐였지? 민속촌에 거지 알바가 산다. 이런 것도 저도 봤어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막 검색순위 좀 높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검색순위 높은 거는 왜 이게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질문하기. 질문을 주로 누구한테 하죠? 여러분들은? 선생님, 친구, 엄마, 아빠, 선생님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나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좀 충실하게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예를 들면 이런 신문 수업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신문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질문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하기. 여러분 되게 메모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첩이랑 연필을 갖고 다니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좀 적어두면 그때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어도 나중에 기사 쓸 때 그때 그 생각 참 좋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꺼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일단 생각을 막 풀어내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냥 연필 가지고 노트에다가 뭔가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그거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다 꺼내보는 거. 그냥 단어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봐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낙서를 해도 되고 일단 생각을 다 한번 꺼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제를 정하는데 한 글에 한 가지 주제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글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읽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글에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재 보는데, 제재는 이제 글감,
이제 골라서 어떤 식으로 좀 쓰겠다. 그런 게 좀 대충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작하고, 끝날 때는,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고, 끝날 때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충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소리내서 읽어보면 좀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연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거는 약간씩 다듬어 나가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쓰기는 한 단락에 주제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쉬는 그 매듭이 없이 계속 길게 막 5줄, 6줄 쓰는 사람도 있어. 문장을 좀 짧게 쓰는 게 좋고요.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는 많이 좀 됐나요? 예전에 그 초등학생 친구들 할 때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글을 제출한 친구도 있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띄워줬었어. 근데 생각보다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띄어쓰기 잘하고, 맞춤법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시제나 어법을 잘 살펴서 문장을 좀 고쳐가는 그런 단계를 좀 가지고요. 그 글 쓰는 친구 중에 같은 말을 계속 쓰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꽂히면 한 글 안에 같은 말이 막 10번씩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다르게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되풀이되는 말을 이제 줄이거나 아예 없애거나 다른 말로 변화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오면 여기다 띄워놓고 같이 읽으면서 좀 고쳐가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지.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 그래서도 그런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기사 쓰기에 들어갈게요. 5분 정도 쉽시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전에 거 때문이래요. 주원이가 지은 신문 이름은 애교팜 신문인데 들어가고 싶은 과는 편집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를 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자, 신문 기사의 기본형은 역피라미드 방식이라고 해요. 피라미드가 삼각형 모양이잖아. 역피라미드는 삼각형이 거꾸로 된 모양이죠. 그래서 신문 기사는 가장 중요한 게 맨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장 무거운 데가 어디야? 윗부분이지. 신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맨 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역피라미드 방식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은 맨 처음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AP통신에서 유래가 된 건데, AP통신에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피격을 입었을 때 기사가 대통령이 오늘 밤 극장에서 피격돼 중상을 입었다라고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것처럼 역삼각형 방식의 첫 문장은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심적인 문장을 이렇게 담아서 맨 앞에다 두는 것. 이것을 AP 기사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래해서 모든 기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맨 앞에다 씁니다.
일기처럼 뭐 나는 오늘 뭐 일어나서 어쨌고 중요한 부분이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실을 맨 앞에다가 처음부터 쓰는 거야. 기상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이 몰아닥쳐 120명이 숨지고 300명이 실종됐다. 이 기사의 첫 머리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목격자 진술이 들어간대. 마이애미에 사는 해리스는 많은 태풍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강하고 참혹한 태풍은 처음이다 라고 목격자 진술을 하고 나무를 붙잡았지만 땅에 딛기 힘들었다 뭐 이런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7일 오후 7시경 경남 남해지방에 상륙한 태풍은 경남 해안 일대를 휩쓸었다. 이게 리드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이 신문기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리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피해 사실 같은 거 있잖아. 이로 인해 경남 남해군 일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세척이 침몰해 어민 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라고 사실이 이 뒤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2013년 10월 31일자 신문인데 대만 동부 내륙에서 31일 규모 6.6 강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간선 교통이 차질을 빚었다. 이게 리드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사를 한 문장으로 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차례차례 들어갔죠.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제목이 여성 경제활동 늘었지만 여성 가사시간 남성의 6.6배.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리드예요. 서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났지만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 부담률은 남성들의 6.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가 리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리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면 기사가 100개 넘게 있어요. 이거를 다 읽어볼 수가 있을까? 다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주 많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겠지만 사람들은 다 대부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볼 때 뭐를 제일 먼저 볼까요? 맨 앞에 이거는 사진, 그 다음에 큰 글씨. 제목, 그 다음에 밑줄 쳐 있거나 눈에 띄게 디자인된 부분을 읽지. 그래서 보통은 사진을 봐서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목도 뭔가 좀 끌리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첫 문장을 읽어요. 첫 문장 리드를 읽고 그 다음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죠. 시선이.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어떤 핵심 사항을 잘 담아내느냐가 그 기사의 성패를 좌우하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길으나 짧으나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지만 종이로 나오는 신문은 지면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어요. 자를 때는 맨 뒤를 자르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다 실어서 뒷부분이 잘려도 기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재를 할 때 리드를 뭘로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취재할 때 이제 취재 수첩에다가 쭉쭉쭉쭉 계속 써. 어떤 뭐 인터뷰한 기사를 쓰는데 첫 문장을 리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리드를 잡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중요한지가 판단이 안 되면 전혀 다른 게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리드를 잘 쓰려면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문장으로 쓰는 거.
다음에 취재한 정보 중에 만약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20가지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사에 취재를 했다고 그것을 다 기사에 실는 건 아니야. 어떤 건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어떤 거를 기사에 좀 담고 이거는 그냥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경중을 가리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시간에서 기사를 전개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서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옆피라미드 양식이 발전된 원인은 독자가 읽다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읽어주는 친절한 독자는 많지 않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일간지 신문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 어른이 보기에도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그건 정말 언제든지 읽다가 멈출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예를 들면 에듀팜 아니면 분당 어린이 신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기사를 쓰고 중학생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근데도 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는 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 또 제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글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할 겁니다. 편집자들은 언제나 기사의 길이를 갖고 고민한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신문이 인터넷 신문이 아니고 종이 신문이기 때문에 종이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모든 글을 다 실어줄 수는 없잖아. 그럼 넘쳐나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잘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를 앞쪽에다가 쓰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옆피라미드 양식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아파트가 무너졌다를 먼저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원인은 나중에 나오고 목격자 나중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이 기사 쓰기에서 리드만 이해하면 사실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을 가장 위에다 둘 것인가. 자, 리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아니다. 잠깐만. 그래서 기사에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또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그 기사를 읽으니까. 그래서 제목과 그 다음에 리드. 어떤 것을 첫 문장으로 선택해서 맨 위에 올려놓을지.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드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부터는 육하원칙.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나옵니다. 육하원칙은 많이 알 것 같은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신문 기사에는 왜는 많이 안 들어가요. 왜를 따로 쓰는 란이 있어. 저 뒤에 가보면은 독자가 쓰는 거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오피니언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제 왜 그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쓰는 란이 있는데 보통은 아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지난번에 같이 봤던 건데 한번 찾아보자. 자, 서울 양천구 홍경신 씨 집에서 홍 씨와 딸 장은주 씨가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부탁받아 잠시 키우는 아기들을 데리고 혼자 돕고 있다. 홍 씨는 입양돼서 새 부모를 만날 때까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26년 동안 했고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딸 장 씨는 3년 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예요. 자, 누가? 그치, 홍경신 씨와 장은주 씨. 언제, 어디서? 그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는 26년 동안. 그치? 어디서? 서울 양천으로 홍경신 씨 집.
무엇을?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 어떻게? 26년 동안 했다. 위탁받아서 했다. 네. 여기 왜는 없죠. 왜는 왜? 장씨가 이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사인데 여기에 이런 육하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서 쓰는 게 몇 번 쓰다 보면 금방 되죠. 이것도 굉장히 짧은 기사죠. 짧은 기사인데 다 들어가 있다. 누가? 한 모델이 언제? 24일. 어디서? 영국 런던 소도비 경매소. 그렇지. 영국 런던의 소도비 경매소에서 무엇을?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어떻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왜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짧은 문장에 우리가 궁금한 모든 6가지가 다 들어가게 썼지요. 자, 이 기사는 이게 줄간격이 잘 안 되더라고. 뭐 바짝 붙어서 또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이 기사는 대원골 신문의 박문숙 기자 주민이 쓰신 거야. 우리 동 자치센터에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면 제자들을 동반하고 오는 봉사자가 있다. 이게 리드죠. 리드. 제자들을 동반해서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 봉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용을 봉사하는데 평범한 기자가 평범한 봉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평범하지만 그래도 기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쓰면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도 많이 되고 배우는 것도 많죠. 이것도 선생님한테 검색을 막 하면서 어떤 기사를 여러분한테 보여줄까 했는데 좀 약간 놀라웠어. 일본에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갔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그런 성과 이름을 유지하고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가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큐슈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도자기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세요. 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규슈섬 남쪽 끝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미야마는 일본의 대표적 도자기로 꼽히는 사스마야키의 발상지다.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드 같아요? 지금 배웠던 리드랑은 약간 다르지? 그래서 인물 기사를 쓸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해요. 약간 사건이나 뭐 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에서는 리드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한다. 모든 신문기사가 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미국 진출 첫해 성공적인 시즌을 치른 뒤 정상급 한국 야구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그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리드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류현진 선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류현진이 잘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한테도 계속 이제 러브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이지. 자, 이 기사는 어른들이 좀 좋아하는 관심 있게 보는 기사인데 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됐고 전세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기사예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주 연속 오르고 전세 가격도 61주째 상승했다. 이게 이제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8주 연속 오르고 61주째 상승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이 한 문장으로 다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통계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이 좀 궁금해하는 기사. 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정부의 육아 지원 예산은 1조 619억 원에서 8조 4,195억 원으로 7.9배 증가했다. 이게 이제 리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넣겠죠. 자, 글을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 기자가 되면은 취재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과학 기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찾아보고 자료를 막 찾아보고 해서 글을 쓸 건데 글을 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 그다음 문장은 뭘 써야 될지 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떻게 이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송나라 고향수가 글을 잘 쓰려면 3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그 고향수는 어릴 적에 송나라 때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서 종이도 귀하고 붓도 귀하고 그랬던 시절의 사람인데 문구류를 살 돈이 없어서 그 홀어머니가 모래밭에 갈대로 이렇게 글을 써주면 모래밭에 글씨 써봤어요? 모래밭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금방 지워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글자를 배웠대요. 근데 그 당나라 송나라 시대를 통틀어서 8대 가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장가인데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려면 3다를 해야 된다. 3다가 뭐냐면 다독, 다상양, 다작이에요. 다독이 뭐죠?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 또 다상양? 다상양이 뭘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재를 엮어낼 수 있는 생각. 그렇지. 많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다작은 많이 연습하는 거. 그렇지. 많이 써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으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소재가 훌륭해도 잘 쓰는 사람이 써야지 좋은 글이 나오겠죠. 능숙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 집을 깔끔하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다 그렇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면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 그 신문 기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 3월, 4월 한 2달 정도는 되게 많이 헤매요. 헤매고 글을 잘 쓰는 걸 막 두려워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심지어는 인터뷰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취재도 바로바로 하고 또 미술관 취재 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글을 막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과정을 좀 거치면 한 달에 한 달 정도 내가 기사를 쓴다.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써본다 하면 1년이면 아주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